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단독 윤석열 특혜준 전 구치소장에 대해 고발이 얼마 전 배당이 되었고요. 자,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배당했고 안양지청은 의왕경찰서에 이송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제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체포의 비협조적인 부분이 며칠 전 CCTV 열람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박 증거. 그동안 서울구치소장 직권으로 CCTV 열람도 거부했고 심지어 휴대폰 반입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빼박 증거는 바로 CCTV 속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거부한 걸로 보이고요. 바로 윤석열을 특별 접견 장소에 보내 무더위를 보내게 한 혜택까지, 이게 바로 황제 특혜 아닙니까? 그런 혜택까지 제공을 했다라는 사실이 또 CCTV 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빼박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반입한 강희구 또한, 강희구 용산실장 또한 고발이 되어 함께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묻으면 다 깜빵 간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문정 검사에 대한 메신저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말이죠. 하도 많이 봐오던 장면이라 그러려니 합니다만, 자, 안소영 검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공청회 자리에서 이문정이 한 발언을 듣고 후배 검사인 저는 참담한 심정, 수사 개념조차 모르면 어쩌냐, 자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요. 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문정, 국민이 아닌 정치인만 보며 일하고 있다. 현직 검사 이문정, 정치만 보고 일소홀, 상당 미제 남기고 떠났다. 아마도 대전지검 그 검사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의 총공격이 정말 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검사들이 이문정 검사를 총공격하는 이유, 제가 볼 땐 정성호 장관이 얼마 전 이문정 검사에 대한 비판한 지점부터 그 비판한 지점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헌정 동부지검장이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획안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 오죽에 장악되어 있다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뭐 검찰 그대로 검찰이 그래서 간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옛날에 경찰국 설립한다고 했을 때 총경들 회의할 때 그 총경들을 전부 징계 매기고 전부 하방으로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래 하는데 검찰은 왜 이런 식으로 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서범수 마지막 부분은 왜 징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 징계 줘라, 이런 말로도 들리고요. 검사들의 이 같은 공격은 바로 정성호 안에 대한 이문정 검사의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인수위 검찰특위에서 이문정 검사가 참석해 중수청을 행안부로 창성했고 보안수사권 박탈에 바로 그 이유에 있지 않을까, 넌 배신자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문정 검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제가 그동안 비판한 사람들만 유독 엄프를 하면서 이문정 검사를 비판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김지효 원내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8월 20일 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협의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게 국정기획위의 제안이었죠. 이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법무부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들으신 것처럼 두 달간 국정인수위에서 행안부 안으로 결론이 나고 또 보안수사권 박탈도 결론이 난 뒤, 자, 국정인수위는 해산이 됐죠. 자,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알다시피 순방 중에 정성호가 언급을 한 것이죠. 그게 논란이 되고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토론하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한마디로 그 두 달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정부 안을 뒤집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성호가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했고 갑자기 조상호까지 나타나서 알고 보니까 법무부 정책보좌관, 그래서 대통령께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 공론화하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그래서 조상호와 정성호에 대한 비판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검찰개혁안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호, 조상호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파랑새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중에 중수청은 어디 산하로 두면 좋을까요? 17만 명이, 와, 하루가 안 됐는데도 17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보세요. 엄청납니다. 자, 행안부 93, 법무부 7%, 행안부로 가야 한다 93%.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리고 논쟁 중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3만 4천 명이 투표했습니다. 자, yes, 보안 수사권 줘야 한다. 6%. 보안 수사권 주면 안 된다. 적어도 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보안 요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 줘야 된다. 94. 이 또한 압도적입니다. 적어도 민주 진영 시민들, 정말 압도적인 시민들은 임은정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냐 행안부냐 여기로 이제 그 결론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다시 판을 다시 짜자. 시간을 끌자. 시간을 끌어서 개혁의 적기를 놓치게 만들자. 근데 개혁의 적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임기 중에 첫 6개월, 어쩌다 중간에 한 3개월,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들고, 근데 이제 뭐 공소청, 중수청 하는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 그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붙여가는 것. 붙여가는 것들을 한 뭐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준비를 해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되는데 뼈대를 만들 시간에 뼈대를 흩어져 버리자. 이선 하지 말자. 원점에서 출발하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까지의 어떤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못을 받고 그 바탕 위에서 내용을 채워가야 됩니다.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요구권은 있지만 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보안 수사를 일부라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사건을 보안 수사하냐? 검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죠. 이제 근데 경찰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최종 결론을 안 내고 숙제 검사듯이 검사에게 다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검사가 보고 뭐 다 안 봐요. 그 순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해가지고 그건 보안 수사하겠다. 보안 수사를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에 검찰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그 의중이 담긴 거죠. 의중이 담겨 있잖아요. 그 의중 담긴 것 속에 이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다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관예우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새 무대가 활짝 열리잖아요. 현재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나경원 의원의 정신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별로 기분 나쁘진 않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기분 나쁜 것도 뭔가 상대가 상대 말이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기분이 나쁜데 하긴 그런 거죠. 이제는 그냥 그냥 말하는구나. 그 이상으로 안 느껴져. 그냥 말하는구나. 네. 내용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나쁜 것도 뭐 기분 나쁠 말한 뭐 그럴 것도 없는데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은 헌법 수호를 의무로 해서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말 그대로 국가 나란 일을 보는 개별 독립 헌법 기관입니다. 네. 초선 재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초선 재선 3선은요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예의이고 네. 본질은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한 명 한 명이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게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의 지금 본령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 도대체 헌법이 위험한 비상계엄의 날 뭘 했나요? 도망가기 바빴죠. 또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할 때 뭐 했나요? 막아줬죠. 헌법 파괴자를 지키는데 바빴죠.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네. 국회의원의 역할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본인 말대로 조선들 입 다물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점점점 좀 비상식적인 저는
이렇게 비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염려되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소환제 네. 빨리 법 발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소환제 말씀 잘하셨어요. 정말. 빨리 아닌 사람은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마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네. 국민 소환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국민 소환제 빨리 해야겠다. 아니 굳이 나경원 의원이 뭐 판사 출신이었다는 것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혹은 예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입법 기구로서. 저 정도 수준이면 너무 참담합니다. 솔직히. 그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데 네. 이제 자꾸 이러니까 우리 입장 저희가 입장에서는요 그냥 안 듣게 돼요. 안 소리네 들려? 그냥 이렇게 안 듣게 돼요. 네. 본인의 말에 힘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네. 거를 그렇잖아요. 말의 힘이라는 게 소리 지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말의 힘이라는 것은 진정성과 내용이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 내